네, 이번 시간에는 그래프 밑에 차트 작성기를 통해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여기서 히스토그램을 먼저 선택하신 다음에 단순 히스토그램을 두 번 더블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은 옵션이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변수를 S축에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바로 이제 적용이 돼서 이제 차트가 그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확인을 누르시면 히스토그램이 바로 작성이 됩니다. 네, 보시면 이제 변수 C에 대한 히스토그램이 작성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0에 가까울수록 빈도수가 높고, 그다음에 10, 20, 30 이렇게 숫자가 높아질수록 이제 빈도가 줄어드는 형태의 히스토그램이 그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네, 이번엔 변수를 D로 한번 해볼까요? 네, D로 한 다음에 확인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와 이제 거의 비슷하긴 한데 조금 더 왼쪽으로 치우쳐진 그런 그래프가 그려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단순히 네,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통계량을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빈도를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누적 빈도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누적 퍼센트, 그 다음에 뭐 히스토그램 퍼센트도 우리가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토그램에서 한번 모수 설정을 한번 보면 보통 이제 자동으로 설정이 되어 있죠. 네, 자동으로 보통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뭐 색깔도 우리가 지정을 할 수가 있네요. 네, 이렇게 색깔도 지정을 하시면은 바로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모형도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색깔이 변경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요 변수는 두 가지로 이렇게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wish upon a star, 그다음에 hard work 이렇게 지금 분류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level of success는 이제 before, after 해서 연속형 변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평균이 이제 before 같은 경우는 50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after에서는 57 이렇게 증가되는 형태의 변수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래프에서 이제 차트 작성기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데이터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히스토그램을 누르신 다음에 첫 번째 거 누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히스토그램은 연속형이니까 X축에다가 레벨 오브 석세스 비포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누르시면 네, 거의 이제 가운데가 빈도가 높은 형태의 종 모양에 가까운 뭐 히스토그램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클릭을 해서 이번엔 애프터를 한번 넣고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약간 비포보다는 약간 오른쪽에 치우친 평균이 조금 높아지는 형태의 히스토그램으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네, 그리고 차트 작성기를 다시 한번 눌러서 이번에는 요 맨 끝에 있는 거 모집단 피라미드죠. 네, 요걸 한번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레벨 오브 석세스 애프터를 분포 변수에다가 한번 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스트라티지를 여기 분할 변수에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네, 하드워크랑 위시 어퍼너 스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히스토그램이 그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모양에서 보시는 것 같이 두 개의 히스토그램이 상당히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드워크랑 위시 오퍼너 스타의 히스토그램이 따로 그려져서 이렇게 나타난다. 이렇게 따로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비포도 한번 해볼까요? 비포를 여기다 놓고 확인을 눌러보면 네,
이번에는 하드랑 위시의 두 모양이 뭐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비슷한 모양의 히스토그램이 그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히스토그램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상자 도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프 밑에 이제 차트 작성기를 클릭하신 다음에 네, 메뉴를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자 도표죠. 네, 요거 첫 번째 거를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은 메뉴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F터를 한번 Y축에다 놓고요. 그 다음에 X축에 대해서는 이제 스트라티지를 한번 넣어서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두 개의 이제 상자 도표가 그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위시 오픈 스타 하드워크 두 가지 형태로 나눠 가지고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왼쪽에는 중앙값이죠. 중앙값이 조금 밑에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상자 도표는 중앙값이 조금 위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상자 도표를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상자 도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보면 네, 이게 이제 이상치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게 229, 그 다음에 204의 값이 아웃라이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위에 25%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요 밑에까지가 하위 25%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직선으로 표시된 것이 이제 중앙값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시면은 위시 오픈 같은 경우는 좀 가운데 몰려 있는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하드워크 같은 경우는 좀 위아래가 넓은 형태로 좀 전체적으로 넓죠. 그래서 넓은 형태로 이렇게 퍼져 있다. 자료의 형태가 이렇게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막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작성기를 역시 누르신 다음에 막대 그래프죠. 네, 이번에는 칙플립이라는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젠더, 그다음에 네임 오브 필름, 빈도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젠더는 이제 메일과 피메일, 그다음에 네임 오브 필름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 통계를 통해서 이 마지막 변수를 사이콜로지컬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제 민이 20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표준 편차가 8.291로 나오네요. 네, 요걸 통해서 한번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작성기를 역시 누르신 다음에 막대에서 단순 막대 도표를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변수를 연속형 변수를 Y축에 갖다 넣으시고 그다음에 네임 오브 필름 이 범주형 재료를 X축에 갖다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통계량은 이제 평균이 되겠네요. 그래서 확인을 누르시고 뭐 오차 막대 표시를 한번 해볼까요? 뭐 실내 구간 95%를 보통 하니까 이렇게 하신 다음에 확인을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나와 있죠. 그래서 네임 오브 필름에서 두 가지로 우리가 응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요거에 대한 평균 값이 이렇게 두 가지의 막대로 표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평균이 요 끝에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 검은색으로 표시된 게 이제 실내 구간 95%를 표시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시면은 뭐 평균도 되고 중위수도 되고 뭐 여러 가지 형태가 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원하는 것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평균. 그다음에 오차 막대 표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표준 오차 곱하기 2가 되겠죠. 그다음에 표준 편차에 곱하기 2도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굉장히 이제 끝에 막대가 굉장히 길게 표현이 됐네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원하는 형태의
막대 도표를 그릴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막대 차트에서 아까는 첫 번째 거를 그렸죠. 이번엔 두 번째 거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보시면은 수평 누적 막대 도표입니다. 네, 빈도에는 요거 아까 똑같이 넣어주시면 되죠. 사이컬러지컬 요걸 넣으시면 되고, 네임 오브 필름을 이렇게 밑에 X축에다 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위에다가 X의 뭐 군집, 요 색상 설정 요게 내용이 있죠. 여기다가 이제 젠더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젠더를 넣고 그리시면 이렇게 4개의 막대 도표죠. 그리고 오차 도표도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똑같죠, 아까랑. 확인을 그려 보시면 보시면은 두 가지 형태로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파란색과 초록색 성별로 나눠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일과 피메일이 따로 이렇게 각각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린 거는 이제 두 가지 형태로만, 네임 오브 필름의 두 가지 형태로만 이렇게 나타났는데, 여기서 이제 추가로 이제 성별을 넣어서 구분을 해서 이렇게 네 가지 형태로 좀 더 자세하게 평균에 대한 막대 그래프를 그린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평균의 변화를 한번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이스, 그 다음에 텅규, 카로티드, 그 다음에 렉텀, 이렇게 네 가지 형태의 변수에 대한 평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우리가 기술 통계를 통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네, 기술 통계를 통해서 확인을 눌러보면 네 가지 변수에 대한 평균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13, 12, 8, 3.53 이렇게 평균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차트 작성기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단순 막대표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베이스부터 디지털까지 4개를 한꺼번에 Y축에 넣으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오차 막대를 표시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확인을 눌러보시면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래서 베이스, 텅규, 카로티드, 그 다음에 디지털까지 이렇게 4개의 평균을 우리가 그래프로 표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텍스트 메시지라는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그 막대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룹은 두 개로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베이스랑 6개월 이렇게 두 개의 연속형 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프에서 차트 작성기를 통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막대형 그래프 첫 번째 거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베이스랑 6개월 이렇게 Y축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고 그룹은 X축에 갖다 넣으시면 되겠죠. 네, 그러면 테스트랑 컨트롤, 네, 여기 다시 한번 넣어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확인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텍스트 메시지를 베이스랑 6개월, 그 다음에 컨트롤에서 베이스랑 6개월, 베이스에서 6개월로 갈 때는 조금 평균이 감소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오차 막대 표시를 한번 하고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네, 오차 막대가 이제 다시 한번 제대로 이제 표기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텍스트 메시지라는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다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룹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베이스랑 6개월 이렇게 두 개의 연속형 변수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차트 작성기에서 우리가 수평 누적 막대 도표를 클릭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베이스랑 6개월을 Y축에 넣으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룹은 우리가 이제 X의 군집, 이렇게 색상 설정, 이렇게
넣으시고 오차 막대 표시를 신뢰 구간 95%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면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래서 베이스라인과 6개월 이렇게 조금 감소하는 형태죠. 그리고 텍스트랑 컨트롤도 비교할 수가 있는데 컨트롤이 조금 더 평균이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막대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다시 한번 스캐터 플롯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번에는 이 젠더를 한번 나눠서 스캐터 플롯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작성기에서 확인을 누르신 다음에 우리가 산점도에서 첫 번째 거를 클릭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X축에다가 이제 EGM Anxiety, 그 다음에 Y축에다가 EGM Performance를 넣으시고, 그다음에 젠더를 색상 설정에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확인을 눌러보시면, 피메일과 메일이 이렇게 색깔이 파란색과 초록색으로 나눠서 이렇게 그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블 클릭을 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추세선을 부집단 회기선 적합 추가를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형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 우리가 닫기를 누르신 다음에 빠져나오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메일과 피메일이 파란색과 초록색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그려진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각각의 회계 분석에 대한 방정식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번에는 상관 행렬을 우리가 그리는데 우리가 세 가지 변수를 한꺼번에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밑에 있는 3점도 행렬이죠. 요거를 한번 클릭을 하신 다음에 타임 스펜드, 그다음에 이젠 퍼포먼스, 엔자이어티 세 가지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요 밑에 분산 행렬 이렇게 여기다가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확인을 클릭을 하시면 타임 스펜드랑 그 다음에 이젠 퍼포먼스, 그 다음에 타임 스펜드랑 이젠 엔자이어티에 대한 관계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젠 퍼포먼스랑 그 다음에 이젠 엔자이어티는 이쪽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젠 엔자이어티 기준으로는 이렇게 타임 스펜드, 이젠 퍼포먼스 이렇게 두 개의 그래프를 이 밑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제 회계 분석 참조선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빠져나오시면 이렇게 회계 분석에 대한 그래프가 표현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그래프 방법,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